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인데요. 가상자산을 비롯해서 미국 대형 빅테크 관련주들이 들썩이면서 벌써 시장 반응은 뜨겁습니다. 유럽 증시도 독일을 중심으로 살아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1분기에 이제 증시 트럼프 허니문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뭐 충분히 네. 시장이 근데 한국을 제외하고 예. 이미 다 허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권태기로 오고 있는 한국은 이게 단계인데 올 듯 말 듯 올 듯 말 듯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투자자적 관점에서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트럼프는 한 번 이미 재혼이잖아요. 한 번 겪어봤고 4년 그렇네요.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재결합한 거니까 네. 이제 척하면 척 다 알죠. 그렇죠. 근데 더 강해졌고 트럼프가 네. 이제 주식하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와 허니문은 미국 시장은 이미 즐길 만큼 좀 즐겼고요. 네. 사실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 돈들이 미국의 돈들이 네. 독일이나 이제 한국이나 이쪽으로 바람을 피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독일 같은 데는 이미 벌써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킹달러 돈들이 약간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마치 2022년도 9월 30일 날 그때가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다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하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달러의 변화들이 환차익에서 좀 느껴진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응하고 주도주를 봐야 될지 오늘 한번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이렇게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전 세계 1위인 애플 그리고 또 독일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국내 반도체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가운데 국내는 또 독특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1월 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은 저희가 2025년도 키워드 3개였죠. 로봇주, 조선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원래 양자 컴퓨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양자 컴퓨터가 한 50% 폭락한 다음에 다시 또 3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 국내 주식은 무르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뺀 건데 이 부분 한번 타이밍이 나중에 됐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좀 더 급한 시장의 변곡점을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바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이어가 주시죠. 네, 먼저 오늘 장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대장주의 움직임이 약간 좀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애플이 약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신고점이에요. 근데 이 관점이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나오는 독특한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애플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왜 애플을 살펴보느냐?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 원어치의 생각을 합니다.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 원어치의 생각을 해요. 1조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조 원어치를 생각하고요. 100조 원 갖고 있는 사람은 100조 원어치의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원어치를 생각한다는 게 야, 금리가 올랐으니까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맡길까? 아니면 이걸 갖고 장사를 할까? 저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 돈을 가지고 채권을 투자할까? 건물을 살까? 아니면 환율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채권도 미국 국공채로 가지고 있을까? 금을 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조 원어치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돈은 갖고 있는 규모에 따라 똑같은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 혹은 주식시장의 변화, 대통령이 바뀌었다든가 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의 어떤 깊이와 층이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주들을 저희가 보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일단 애플을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니까 보니까 그 애플이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시장의
생각들이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이 이제 어제는 간밤에는 보합 정도나 뭐 이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금요일 날 종가까지예요. 어제 목요일 미국으로는 목요일. 이제 오늘 아침 건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애플이 26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230달러까지 그 12%가 하락을 합니다. 12%. 여기에 이제 어제 1% 올라갔으면 11% 하락한 거고요. 1% 더 떨어졌으면 13% 이렇게 가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약간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미국 시장은 신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애플의 트렌드입니다. 2022년도 3년도 1월 1일에 125달러, 6달러였는데요. 제가 130달러라고 하겠습니다. 130달러에서부터 지금까지 26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한 3조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4,500조 원 정도, 이 정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2천조 원이니까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시가총액 2배를 하고도 남죠. 그 상태에서 이만큼 지금 빠진 겁니다. 61선이 살짝 깨져 있죠.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수익성을 해소하고 스탠앤푸어나 종목을 조금 엘로칩이나 그 아래 단계로 약간 다변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미국은 지금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이렇게 시가총액 1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보다 인텔이 밤사이에 9% 폭등했잖아요. 부실한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기업.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계는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작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큰 돈을 갖고 그동안 큰 수익을 누린 그런 돈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된 사람 혹은 1억이 2억 된 사람이 아니라 1조 원이 2조 원 된 사람들 10조 원이 20조 원 된 기관 투자자나 대한민국의 연기금이나 이런 쪽들은 지금 약간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뭔가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그럼 이런 애플의 움직임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모든 돈의 결정체거든요. 정보. 모든 걸 결정해서 내리는 단계인데 저는 이 애플이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도 꽤 중요한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보는데요. 최근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가부터 해갖고 고가까지 스마트폰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애플은 2024년도에 19% 정도의 점유율이에요. 그 전년도에는 20%, 그 전년도에는 21%. 그러니까 1년에 1%씩 애플의 전 세계 점유율은 좀 떨어집니다. 이거 삼성 정정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1%, 20%, 19%.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인데, 그러니까 값싼 거부터 값비싼 것까지 1년에 1%씩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 19%, 애플은 18% 잠깐 올라갔다가 2024년도에는 18%. 이렇게 애플도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쪽 그 다음부터는 다 중국이거든요. 여기 샤오미 14%로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은 삼성전자, 애플이 거의 비등하고 그 다음 3등, 4등, 5등은 전부 다 중국 제품들입니다. 이들이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LG전자나 펜텍의 빈자리들을 사실 중국 제품이 다 채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을 합치면 1, 2, 3, 4, 5등을 합치면 애플도 이기고 삼성전자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에서 일어났던 거, 전기차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각을 조금 좁혀서 중국만 놓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업체를 보니까 비보라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화웨이 16%, 애플은 15%, 중국만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오포가 15%,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여기에 지금 없죠. 아예. 왜냐하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완전히 밀렸습니다. 한국은. 애플은 여전히 그래도 15% 정도는 중국에서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중국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애플은 저가 스마트폰은 사실 없습니다. 고가 스마트폰이죠. 전부 다 600달러 이상. 그러니까 1년에 소득이 7,000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를 살 수 있냐면
한국 돈으로 7,000달러면은 이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돼야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핸드폰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그 소득이 7,000달러 미만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살 수 없습니다. 600달러 이상짜리 고가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5G.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어떤 뭐 최근에 소비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업데이트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라든가 혹은 뱅킹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해킹이나 속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적어도 600달러 이상, 즉 5G 단계로 갈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게 이제 고가 스마트폰, 우리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국 내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5%밖에 안 되지만 스마트폰 점유율로 바꿔보면 애플은 52%입니다. 화웨이가 33%고요. 뭐 아너, 샤오미, 삼성 3%,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존재감이 없죠, 이쪽은. 화웨이와 애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 스마트폰은. 자, 그러면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져서 판매가 안 돼서 주가가 빠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고가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이 그만큼 프리미엄 폰으로 이제 건너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 제품들도. 여기에서 애플의 주가가 흔들린다는 것은 중국이 결국은 뭔가 중국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중국한테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큰 차이는 갈수록 좁혀가고 있다. 중저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각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 주식의 형태를 우리가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식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를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회사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통역 서비스, AI 핸드폰에다가 통역 서비스 온 디바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려면.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애플은 현재 미국 소프트웨어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는 유튜브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금지되거나 미국에서 마치 틱톡 금지하듯이 그래서 AI를 탑재하려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인텔리전스 AI 같은 경우를 중국 정부가 승인해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네들 자국의 뭐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스폰을 썼을 때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애플의 그 서비스를 탑재해서 중국에 하려면 중국 정부한테 소스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핵심이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데서 또 카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지금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스마트폰이 대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예전에 우리나라는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죠. 중국은 근데 순간 기술이 비디오 테이프를 사는 것보다 CD로 바로 건너갔어요. 집에다가 유선 전화기 놓기보다 핸드폰이 나와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바로 사용해 버렸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비슷한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AI 스마트폰이 지금 중국의 온 디바이스 폰이 바로 대세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것도 안 되고 삼성도 바로 안 되는 거죠. 중국은 화웨이나 샤오미 이게 지금 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쪽에서의 매출 저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빅테크 업체인 애플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무역 전쟁은 계속될 거다. 그러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무역 전쟁에서 좀 자유로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애플이나 메타 플랫폼이나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좀 줄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 투자를 좀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변화시키는 게 미국 내에서 스탠 앤 푸 500 종목이나 중소형 종목으로 다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독일에서 가장 좋은 거 뭐, 일본에서 가장 좋은 거 뭐,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거 뭐, 이러한 관점들이 저는 약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독일 증시의 강세라든가 이런 거에도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 애플이 최근 들어서 매출액 증가입니다. 2021년도에는 29% 증가했어요. 2022년도에는 2%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1% 오히려 매출액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러지 않느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7% 늘어나죠. 그 전에는 18%, 64% 늘어났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1% 성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마이너스 났다가 14% 늘어나요. 구글도 7% 늘어나고 아마존도 11% 늘어나고 대형 빅테크 종목에서 유일하게 매출액이 감소하는 데가 지금 애플입니다. 2023년도까지 집계 이제 2024년도는 3월 달 정도에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연간 실적은 3월에 나오니까. 그러면 애플만 빅테크 종목 중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보는 게, AI 시대로 건너가는 데서 애플이 1년에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R&D 투자 비용입니다. 총 매출액의 7%, 전체 226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30조 정도, 좀 살짝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1등은 누구냐? 매출액의 13%를 R&D 비용, 연구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587억 달러예요. 2등이 구글, 3등이 메타 플랫폼,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이제 당시에는 매출액이 작았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20%를 R&D 비용에 투자했습니다. 애플은 절대 금액에서도 아마존보다도 작고, 그리고 비중에서도 매출 비중에서도 R&D 비용이 7%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요인들로 하이닉스가 한 10%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보면 애플은 지금 약간은 뭔가 방향성이 좀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플 외에 다른 종목들로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뭐 투자 대가들이 약간 현금화를 자꾸 하네. 뭐 이런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이런 대표적인 레이 달리오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현금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중심에도 일정 부분 애플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미국도 이제 반도체 중심이나 아마존처럼 소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현금화한 돈들은 돈을 국공채를 사든지 아니면 금을 사든지 뭔가 또 다른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독일 증시가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간밤에 한 1% 정도 또 가까이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또 신고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독일 증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2022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2130포인트 찍었을 때 2022년도 9월 30일 때 똑같습니다. 여기도 독일도.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이번 연도 신고점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가 신고점입니다. 독일의 신고점 자리. 근데 이번 연도에 신고점 뚫어놓고 추가로 22%가 더 올랐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3,000포인트나 3,300 곱하기 20%니까 6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3,800에서 4,000 사이 독일은. 그러면 이건 저는 환율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차익을 노린 자금들이 이제 유럽으로 간 자금들이 천천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 관점에서 제가 바라볼 수 있고요.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중국보다 더 높죠, 우리나라가. 27%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린 자금이 어떤 종목에 들어오냐 봤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하이닉스. 이번 연도 2024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4분기 실적도 8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2배 정도, 반도체 부분만 놓고. 그래서 저희 국내 저희 박한샘의 돈의 물결에서는 이런 독일의 신고점이나 프랑스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가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비교 우위적 측면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모든 지수가 다 올라간다기보다는 한국은 독일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대만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
그런 부분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HBM 반도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전장 부품이에요. 스마트폰에선 자동차 전장 부품. 중국도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데 중국 걸 갖다가 미국이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HBM, 하이닉스와 그리고 조선 전장 부품인데 화학업종이 앞으로 트럼프가 이걸 용인해 주느냐 안 하느냐 좀 달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화학업종은 일단은 잠재적인 셈으로 좀 놓고 상당히 가격 매력이죠. 나머지 이 세 개에서 이미 2개는 올랐고 전장 부품이 앞으로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움직인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턴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자금이 천천히 들어온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